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른 아침 인력사무소에서 10여 명이 일을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55살 전모 씨가 이들 중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흉기에 찔린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은 심하게 다쳤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전 씨는 2년 전에 이혼을 했고요. 1년 전에 경남 진주로 이사 와서 여관 등에서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도 전 씨는 한국 여자 다 잡아간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중국 흑사회 깡패들을 처단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은 일단 정신 이상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범행 전날에 재래시장에서 흉기를 훔쳤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이슈 대담에서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 비롯해서 실제로 이 한수원 앞서서 말씀드렸죠. 한수원 해킹 문제.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전화에 대한 스미싱 문제,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세 분 나와 계신데요. 이양수 정리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사건 전말은 지금 안보라 앵커가 대충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새벽 6시 반에 인력사무소 앞에서 진주 인력사무소 앞에서 갑자기 그냥 나타나서 칼질을 한 거죠? 예. 2명이 죽었고 1명이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 하는 거거든요. 예. 갑자기 뭐 흑사회가 우리나라 여자들을 갖다가 잡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뉘앙스인데 문제는 이게 이상하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됐을까?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범죄라는 것은 특히 살인이라는 것은 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어떤 면식이나 이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잠시 그냥 얼굴만 볼 뿐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다는 것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흑사회가 근데 뭔지를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알았어요. 흑사회 뭔지 아셨어요? 뭐 중국 영화에 가끔 나옵니다. 그 영화에 예, 나오나요? 중국 조직폭력배 조폭마누라 이런 데 나오죠. 조직폭력배로 나오고 이분이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셨구나. 영화를 많이 봤구나. 근데 이 흑사회 출신이고 숨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유린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분들은 흑사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인력 사무소에서 어쨌든 일용직 이제 뭔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새벽 시장 얘기했죠. 그런데 안면은 있지만 이제 친분은 없었으나 어쨌든 무고한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신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 있죠.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이혼하고 여관을 전전하면서 막노동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또 사회적인 불만이 차 있을 수 있죠. 흑사회 얘기하고 뭔가 중국 사람에 대한 좀 편견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사회 사건을 접하면서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사회 같으면 인종차별 같은.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냥 정신 이상이다. 분노 조절 장애다. 망상장애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끔찍한 사건에 많이 붙여지는데 우리가 지금 선진 사회고요. 또 인간에 대한 과학이 많이 진화된 사회라고 한다면 그럼 왜 생긴 이 망상장애인가? 왜 생긴 분노조절 장애인가? 어떤 이 유형의 정신질환인가? 그건 전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분의 좀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찰 전문가, 프로파일러들이 이 원인을 찾아내는 게 범죄는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신 이상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루 전에 흉기를 훔쳤다고 그러는데 재래시장에서 훔쳤다고 정신 그러죠. 이상이면 이렇게 계획적인 이거 계획범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근의 재래시장에서 하루 전에 그 흉기를 훔쳤다, 칼을 훔쳤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거 혹시 계획적인 범행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사망하신 2분과 중상을 입으신 1분과 이번에 이 피의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라고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계획범죄도 아니고 이건 뭘까? 이게 그래서 이것이 무차별 폭행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살인이죠. 예, 이 피의자 주변에 있는 그 이웃 주민들한테 이제 그 경찰관들이 이제 탐문을 좀 해본 결과,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계단을 나오거나 문을 나오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근데 상대방이 있을 때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혼자 그렇게 고함을 질렀대요.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그 집에 이상한 사람 살지 않느냐 그랬더니 세입자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평상시에도 좀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흑사회 깡패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기 지금 사망하신 한 분이 중국 동포예요. 그렇죠. 조선족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연관돼서 흑사회다라고 또 이렇게 망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저기 경찰에 계셨으니까 그래. 정신병자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계획범죄가 가능합니까? 계획범이냐 우발범이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판단 능력이 흉기를 없죠. 훔쳤다면 예.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훔쳤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 사람 이 흉기를 가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위협을 받으니까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고 예. 또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아까 이것처럼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나를 갖다가 모욕하는 말이 나오면은 욱한 상태에서 이게 찔릴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런 정신적인 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이웃에서 알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하냐는 겁니다.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 나와서 어떠한 걸 하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를 우범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러면 치료를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치료 받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서 해줍니까? 또 이 사람이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정신감정 받고서 형을 감경받고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나왔을 때 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찰하고 또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뭐냐면 굳이 중형으로만 처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범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소위 말하는 묻지마식 범죄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 관리와 감시와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 이런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또 인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예비 검색도 아니고 그렇죠. 저 사람 이상하다 그래요 경찰에 실제로 할 맞습니다.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란다면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물론 굉장히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런 거 다 있는데 실제로 범죄가 일어날 잠재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약간의 사전 조치라도 워닝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가만히 있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그래서 많거든요. 경찰 혼자 범죄 예방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습니다. 또 각계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예. 또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치료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